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등산하러 가셨나요? 아니면 헬스장에서 20대 청년들과 똑같은 무게로 운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3년간 60대 이상 분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 연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님께서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67세인데 매일 새벽 금정산을 올랐어요.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대전에 사시는 박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세에 요가를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들 따라하려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지금은 걷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잘못된 운동 습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78세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들은 충격적인 경고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40년간 운동 부상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무서운 진실을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 확실한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0대 이상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 지금 당장 위험한 운동을 중단하고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에 맞는 올바른 운동 방법을 배워서 운동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부상 위험은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운동법을 바꿔서 80세가 넘어서도 20대보다 건강해진 분들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비법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철호님, 73세입니다. 이분은 작년 2월 제 채널에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영상을 보고 나서 완전히 운동법을 바꾸셨습니다. 그전까지 이철호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산을 2시간 동안 빠르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후 무리한 등산을 중단하고 올바른 걷기 운동으로 바꾸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후 이철호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혈압은 16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혈당은 정상 수치를 회복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무릎 관절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철호님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을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 바로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우리 몸은 20,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량은 해마다 12%씩 감소하고 뼈 밀도는 30% 이상 떨어지며 관절의 유연성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심박수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강도로 운동하면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78세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급실에 실려오는 60대 이상 환자의 35% 이상이 바로 이런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무릎 관절에 과도한 하중을 가해 연골이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이 새벽 등산입니다. 새벽에는 혈압이 가장 높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관이 터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등산 중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분들의 80% 이상이 새벽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강도를 낮추고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가파른 산을 오르는 대신 평지에서 3-4시간 동안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남님 69세 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제 채널의 안전한 노인 운동법 영상을 보고 나서 운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매일 계양산을 빠르게 올라가셨는데 영상을 본 후 집 근처 공원에서 1시간씩 천천히 걷기로 바꾸셨죠. 3개월 후 김정남님께서 보내주신 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만성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밤에 잠도 훨씬 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의사와 상의해서 중단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빈속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속 운동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러움, 식은땀,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미숙님 66세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제 채널의 당뇨 환자 운동법 영상을 보기 전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빈속으로 1시간씩 조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깅 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한 저혈당이었습니다. 의사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박미숙님은 제 영상을 보고 운동 전 간단한 간식을 먹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바나나 반 개나 견과류 한 줌 정도를 드시고 운동을 시작하셨죠. 결과적으로 저혈당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운동 효과도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바나나, 꿀물 또는 견과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되어 운동 중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성세대는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관절 통증, 근육 통증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60세 이후의 통증은 20, 30대의 근육통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동수님 71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제 채널의 관절 보호 운동법 영상을 보기 전까지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 스쿼트와 런지를 하셨습니다. 운동하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걷기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의사가 더 늦었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최동수님은 제 영상을 보고 통증이 있을 때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부담이 없는 수중 운동으로 바꾸셨죠. 6개월 후 최동수님의 무릎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수영으로 더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조금 더 참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관절 통증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둘째, 얼음찜질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세요. 셋째, 2, 3일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네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같은 운동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운동만 고집합니다. 등산만 하시거나 걷기만 하시거나 수영만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같은 운동만 반복하면 특정 근육만 발달하고 다른 근육은 약해집니다.
이를 근육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순희님 68세 분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5년간 매일 같은 코스로 걷기만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척추측만증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만 걷다 보니 척추가 한쪽으로 틀어진 것이었죠. 의사가 다양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순희 님이 제 채널의 근육균형 운동법 영상을 보시고 운동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걷기 외에도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밸런스 운동을 추가하셨죠. 3개월 후 이순희 님의 허리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척추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다양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밸런스 운동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각각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유산소 운동은 주 3, 4회, 근력 운동은 주 2, 3회, 유연성 운동은 매일, 밸런스 운동은 주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불균형을 예방하고 전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운동을 시작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준비 운동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밤새 굳어 있던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관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78세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운동 부상 환자의 60% 이상이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5분의 준비 운동이 5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봉철님 74세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제 채널의 올바른 준비운동법 영상을 보기 전까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조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깅 시작 5분 만에 종아리 근육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이었죠. 수술을 받고 3개월간 깁스를 하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김봉철님은 회복 후 제 영상을 보고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운동 전에 반드시 10분간 준비 운동을 하시고 운동 후에도 10분간 정리 운동을 하십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봉철님은 아킬레스건 부상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준비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벼운 걷기로 몸을 워밍업 시키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관절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 발목 순서로 각각 10회씩 돌려주세요. 셋째, 운동할 부위의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세요. 한 동작당 15에서 20초씩 유지하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살짝 당기는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리 운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운동 후 갑자기 멈추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정리 운동은 간단합니다. 운동 강도를 서서히 낮춰가면서 5에서 10분간 가볍게 걸으세요. 그 다음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6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날씨를 무시하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악천 후에도 운동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는 60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영호님 72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름철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날에도
매일 오후 2시에 테니스를 치셨습니다. 30년간 해온 습관을 바꿀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작년 여름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간 날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열사병이었죠.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하루 종일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자칫하면 뇌손상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영호님은 그 일을 계기로 제 채널의 계절별 안전한 운동법 영상을 보시고 운동 시간을 조정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새벽 6시나 저녁 7시 이후에 운동하시고 겨울에는 오전 10시 이후에 운동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박영호님은 더 이상 열사병이나 저체온증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계시고 오히려 운동 효과도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철에는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실외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고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세요.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실외 운동을 삼가하세요.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도 실외 운동은 피하세요. 60세 이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져 미세먼지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질 지수를 확인하고 좋음이나 보통일 때만 밖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미끄러워 낙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60세 이후의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번 골절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최악의 운동 습관은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듯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운동 모임에 가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더 많이 걷거나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보면 나도 저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체력, 건강 상태, 운동 경력이 모두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운동하다가는 자신의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정옥님 69세 분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동네 등산 모임에 참여하셨는데 80세인 회장님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도 저분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한라산을 올라가셨는데 중간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행하던 분들이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심장에 무리가 와서 부정맥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조금만 더 무리했으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정옥님은 그 일을 계기로 제 채널의 나만의 운동 페이스 찾기 영상을 보시고 운동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운동하십니다.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절대 무리하지 않으시죠. 6개월 후 한정옥님의 심장 기능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운동 중에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운동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심박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적정 운동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에 곱하기 0.6에서 0.7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70세라면 220 빼기 70에 곱하기 0.6이면 90, 220 빼기 70에 곱하기 0.7은 105이므로 90에서 105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면 됩니다. 운동 후에는 어떤 느낌이어야 할까요? 적당히 땀이 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만약 운동 후에 탈진 상태가 되거나 하루 종일 피곤하다면 그것은 과도한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상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 둘째, 빈속에 운동하는 것. 셋째,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
넷째, 같은 운동만 반복하는 것. 다섯째,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지 않는 것. 여섯째, 날씨를 무시하고 운동하는 것. 일곱째,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듯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동 부상 위험은 90%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습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운동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80세까지 건강하게 운동하는 7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분들의 비밀스러운 운동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말수님 76세 분께서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하프마라톤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정말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 21km를 완주하시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76세의 하프마라톤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또 안양에 사시는 김대호님 81세 분은 제 영상을 보고 운동법을 바꾼 후 혈압약, 당뇨약을 모두 끊으셨습니다. 30년간 복용하던 약을 의사와 상의해서 중단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81세에 완전한 자연 치유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업로드하는 건강 영상들을 모두 받아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분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알림 설정입니다. 종 모양 버튼을 눌러서 모든 알림 받기로 설정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리는지 아시나요? 제가 지난 3년간 60대 이상 분들의 건강 사례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영상을 빨리 보신 분들과 늦게 보신 분들의 건강 개선 속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빨리 보신 분들은 2,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지만 늦게 보신 분들은 같은 변화를 위해 6개월 이상이 걸렸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은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오늘 알게 된 정보를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가족분들과 함께 시청해 주세요. 특히 배우자분이나 형제 자매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일은 없으니까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제 바꿔야겠어요 라든지 이미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라든지 말이죠.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운동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제 올바른 길을 아시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일 운동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